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증시에 대해 다뤄주실 김본앤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는 트럼프 관세 발표와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보이는 불안정한 시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미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반등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도 경고를 하면서 지금 일단 4월 2일을 앞두고 나서 지금 지속적인 관망세, 횡보장세 내용 자체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월 2일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심판의 날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해방의 날이 되는지 혹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폭락, 우리가 대공황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날인지 굉장히 지금 좀 우려 섞인 그리고 시장 자체 판단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을 때 뭐로 가도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성 자체를 어느 수준까지 끌고 가야 이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도저도 아닌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5년도에 굉장히 올바른 투자에 대한 방향성 내용 자체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가 한 주간의 브리핑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니까 이 부분 살피면서 일단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엇갈리는 움직임 자체를 좀 가져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지만서도 나머지 M7들을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번 주 역시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 자체를 가져왔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루에 테슬라 자체가 10% 이상 급등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주 기준으로 15%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에 지금 일단은 섹터별로도 절반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컨슈머 사이클리컬이나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 순환주 이쪽 위주로의 지금 일단은 매수세 자체가 좀 유입됐었던 시기였고요. 유틸리티나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좀 약세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일정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망세나 내용 자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 자체 시나리오 확실하게 세워서 정신 안 차리면 정말 여차 하다가 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 주간 브리핑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 엔비디아 급락, $100까지 가나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수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환경 기준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규제 당국은 자국 데이터 센터에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이는 엔비디아 H20 칩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이 H20 칩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한 제품으로 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시장에서 탁월한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수출 규제도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술주 전반에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의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관련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최근 반등하던 기술주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긴장과 기술 규제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지수 12년 내 최저치 기록, 소비 비축 언제까지입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포인트로 전달보다 7.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특히 향후 경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 측은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4달 연속 악화되고 있으면서 특히 향후 고용과 소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가계소득 전망마저 급격히 약화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지수 하락은 주로 55세 이상의 고령층과 중년층에서 두드러졌고 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폭으로 악화되었는데요.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은 37.4%로 2월보다 10포인트 하락, 반대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은 44.5%로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우려도 여전한데요.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6.2%로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소비재 구매 의향은 소폭 증가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관세 인상 전에 미리 구입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머스크 테슬라 주식 팔지마 투자 의견은 엇갈려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사내 전체 회의에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가 개발 중인 AI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가장 흥미로운 미래를 테슬라가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내 도입이 시작되고 이 직원들에게 먼저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투자기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 노후화되는 라인업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파이버 샌들러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여전히 현재 주가의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와 에너지 기술을 결합해 이 운송과 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사이버 트럭을 리콜하며 이 안전 이슈도 맞닥뜨렸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소비자 불매 운동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과잉 투자 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임대 계획 대거 철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 리스 계획을 대거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개월간 총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요 예측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특히 오픈 AI의 추가 트레이닝 작업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이번 철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AI 투자가 과열되었다는 회의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기술 시연이 미국 기업들의 전략에 긴장감을 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철회로 인해 구글과 메타가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제시장에서, 메타는 미국 내에서 이 데이터 센터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 중이며 올해 계획된 8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는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민간 데이터 센터와의 수백 메가와트 규모 리스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만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코어위브는 계약 취소가 없었다고 밝혀 이 계약 상황이 복잡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 750억 달러, 메타는 최대 65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예고하고 있어 이 빅테크 기업 간 AI 인프라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과연 AI 시장 선점에는 어떤 기업이 성공해낼지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면요. 지난 수요일 나스닥 지수가 2%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공포를 안겼던 날인데요. 특히 이날 엔비디아가 5%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날 주요 원인은 중국발 엔비디아 칩 사용 배제 논란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100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가의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를 보면 $111대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전에 지금 3월 11일 날 가져왔었던 저점 라인 때 부근 때까지 지금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시금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전에 저점을 깨고 넘겼을 때는 100자리값 이탈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엑시트, 패닉셀 내용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100은 무조건 지키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수 자리값은 기술적 분석 내용 자체에서도 판단했을 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는 자리값이에요. 근데 이 자리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 당분간의 기대값이나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 오히려 하락, 매도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왜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었던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중국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에 따라서 엔비디아 중국 매출 직격탄 우려가 지금 잡히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 5% 넘는 하락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 자체가 안 나타낼래야 안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의 현재 엔비디아로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 대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기대값을 계속적으로 충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 단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살아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순간 내용 자체가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타이밍 적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중국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전체 매출의 13% 수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들에서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제가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아나운서님. 네. 도파민에 대한 내용 자체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어떤 소비를 했었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소비를 했었을 때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파민이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네. 결국엔 1억, 10억 그 이상대로 넘어가야 그 자극이 올라오는 건데 엔비디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고점에 계속 1,000만 원대 소비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쁘진 않죠. 늘 1,000만 원 소비를 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삶의 질이 좋습니까?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근데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상으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순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더 큰 자극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 중국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큰 내용 자체로 좀 살펴봤었을 때 자, H20 칩 자체가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새 규정 자체가 지금 일단은 충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고성능은 아니지만 중국 시장의 이 H10 자체가 회피용으로 맞춰준 내용인데 사실 뭐 카더라 내용 자체로는 뭐 같은 실리콘 내용 자체를 쓰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칩이랑 사실상 근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일단 만들어진 칩이다라고 하지만 성능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무시 못하는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화두됐었던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딥시크가 한 번 또 터뜨렸었잖아요. 딥시크 내용 자체 나와주면서 충분히 이 H20 수준 내용 자체 일부만 가지고 적은 금액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챗GPT나 이런 오픈 AI 나와주는 이 내용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딥시크가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잉 투자. 그동안은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불패였으면
지금 과잉 투자 우리가 이런 거죠.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고 만약에 이제 뭐 PC방을 운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손님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PC방을 말 그대로 한 1,000억 주고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 1,000억 들여서 PC방을 지었어요? 네. 뭐 드릴 수는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거죠. 정말 PC방 요금이 아직도 1,000원, 2,000원인데 그 수준에서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뭐 PC방 요금을 5,000원, 10,000원 이상 늘려서 거기에 따른 원금 회수라든지 수익성이나 내용 자체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정도의 고사양 스펙 자체가 정말 필요했었냐. 50억, 10억만 들였어도 되는 거였었는데 네. 굳이 1,000억까지 들을 필요가 있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봤을 때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직면해 있는 현실인 거죠. 결국에는 미래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발전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발전은 있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3개월, 6개월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실패한다라고 하면 현재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자체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버블론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계속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엔비디아 칩을 사는 기업들 자체가 여기서 버블론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구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꺾이고 수주나 내용 자체가 꺾이는 내용 시점에서는 주가의 폭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 그 기대감과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탄력 가져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의 현재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좋은 공매도 세력에서 공격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좋은 쪽에 대한 내용 자체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휴레패커드에서 지금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랑 공동으로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 자체에서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에이전틱 그리고 피지컬 AI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확실히 우리가 안 좋은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 자체도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슈마컴 자체도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열 서버 에디션 GPU를 이제 지원하는 새로운 AI 서버 워크스테이션 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사실상 슈마컴 그리고 이제 휴레패커드 얘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원하는 성장성 방향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었었던 엔비디아 움직임,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던 그 구간대에서 지금의 현재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중국 내용 자체는 다 무시되고 주가 자체가 그냥 계속적으로 급등되면서 계속 수급 자체가 몰렸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내용 자체가 워낙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자체에서도 사실 탄력을 못 받고 지속적인 하락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 지난 GTC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았었던 내용이었지만 그 결과 자체를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의 현재 엔비디아 자체는 사실 자체적인 리스크나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일 정말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일 잘하지만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현재 이거 맞아? 버블 맞아? 라는 내용 자체로 질문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내용 자체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중국 규제 이슈 등 100달러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로 전달 대비 7.2포인트나 추가로 하락하면서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님, 미국 시장이 정말 경기 둔화로 접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관세에 대한 공포로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침체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침체 수준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라고 저는 얘기는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으로 침체로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일단은 12년 내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기대지수나 내용 자체가 65.2포인트까지 가져가고 경기 침체 전조 신호로 간주되는 지금 일단은 80선 아래까지도 지금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낙폭 내용 자체, 신뢰지수에 대한 비중 자체가 원래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는데 뭐 지금 몇 년 만에 혹은 뭐 10년 만에 최저치나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월 전체적으로 지금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년 이후에 이제 지지선까지도 지금 좀 붕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좀 바라봤을 때 연령 그리고 이제 소득별 반응을 좀 보시면 55세 이상과 35세에서 55세 그룹의 이제 신뢰도 자체가 지금 많이 급감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득 계층에서 자신감 자체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생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사실상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 심리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심리 자체가 위축된 상태에서 조금의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팔아버려야지. 내가 손실을 보던 수익을 조금만 보던 계속적으로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좀 줄여서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좀 타개하겠다라는 심리가 지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계획 자체도 6개월 평균 기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주택 같은 경우도요. 여가 소비 트렌드 같은 부분도 지금 일단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죠. 실내 엔터테인먼트, 영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출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 야외 활동 같은 경우는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야외 쪽으로 넘어가는 건 지금 좀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사실상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트렌드나 내용 자체가 지금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확실히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안도를 하고는 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나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무너진 흔적이나 내용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 물가, 고용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장 큰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자체가 이만큼 좀 안 좋다. 아직 확실한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하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으로 번져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지금 주가를 보면 담고 싶은 종목들이 많으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사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테슬라인데요. 이번 주에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 반 머스크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량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기가 좀 무서운데 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보면은 지금 사도 되나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네. 300달러 일단은 지지선 한번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 무너졌었던 결과 대비 제가 220달러 부근대까지 낙폭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만 접근하셨어도 현재 구간대는 사실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본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값, 평단가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신규 자리값을 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추천을 못 드려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조금 더 있어요. 남아있는 자리값 최대치는 현재 기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360달러대까지도 그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밀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이미 300선 좀 전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미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점까지 뚫으면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반등 크게 힘을 받아주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전 직원 대상 회의에서 테슬라 주식 팔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주가 방어를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체는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랑 이제 로봇 중심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높게 사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이런 비전이나 내용 자체는 높게 사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인정은 해요. 지금보다 더 주가는 떨어지고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하는 거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떨어질 수는 있어도 붙들고 있어. 테슬라 결국 너네 먹여 살려줄 거야. 니네한테 큰 보답을 할 거야. 주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2,800, 3,500달러 때까지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보다도 또 텐베거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향후 5년 뒤에 테슬라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뭐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최근 주가 급락세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만 혁신에 대한 내용 자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FSD에 대한 내용 자체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사실 이 FSD 자체를 조금씩 더 신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행하는 자동차가 FSD가 지금 장착되지는 않지만 사실 서포트 주행 보조만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술 발전이 있고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FSD 내용 자체는 결국엔 AI 발전에 따라서 더 크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연결지어서 로보택시 그리고 뭐 AI 로봇 내용 자체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모델 Y 주니퍼인데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시장에 큰 타격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테슬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시금 수익성이나 내용 자체를 다시금 대장으로 계속적으로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 안 좋았던 주가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여기서 반전시킬 수 있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도 사실상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최대 수혜자인 이유를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번에 트럼프가 그냥 자동차 전체 우방국이든 뭐든 그냥 다 25% 내라. 대신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라인대에서는 그 관세를 회피할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 자체가 전량 미국 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모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반사 수혜로 테슬라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머스크와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트럼프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하면 옆에서 그렇게 내가 당선되게 이렇게 도와준 머스크가 있는데 와서 부탁을 안 하더라도 내 심리상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업이나 서포트를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관세 다 부과했으니까 테슬라 너도 예외 없어. 너도 내. 그리고 너 지금 주가 하락 너도 예외 없어. 그냥 지금 이 타격 맞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사람, 내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살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 Y, 모델 3 여전히 판매 1, 2를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 점유율 자체 감소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의 관세의 영향으로 다시금 이 감소세가 상승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조금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360 자체는 사실 최대 마지노선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 대해서 추세에 맞춰서 같은 동반 하락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현재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라고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과거 딥시크 쇼크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 AI 과잉 투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AI 칩과 같이 설비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부분을 인정은 한 걸까요? 또 반대로 구글이나 메타는 지금 오히려 판매 시설을 늘리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맞는 걸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기업에서 사실 앞에서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추가에 대한 내용들 자체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 수준까지 구축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 자체가 조금 오바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2기가와트 같은 경우는 150만에서 2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 자체로 우리가 조금 살펴봤었을 때 AI 인프라 과잉이랑 그리고 오픈 AI 지금 계약 변경 자체가 좀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계약 변경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오픈 AI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도 선택 자체가 가능성이 있어짐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 확장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면서 일부 데이터 센터의 확장 계획 자체를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 내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현재 버블론을 지금 가져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철회했다가 아니고 자기네들 지금 현재 지금 회사 내의 상황 자체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만으로 충분한데 어떻게 보면 수요 대응 가능하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하겠죠. 현재 이미 앞에서 과잉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요거 앞으로 내가 봤을 때 한 1년, 한 5년, 3년 뭐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이상 늘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지켜보자. 우리 이미 투자 많이 했으니까 이런 내용인 거고 사실 그 외적으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구글이나 메타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철수 후에 이제 해당 용량 자체를 일부 흡수했다라는 분석 자체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 자체는 사실 이러한 지금 말도 안 되는 대기업들 간에 어떻게 보면 계약 자체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만약에 본인들 필요 없으면 서로 토스해 가면서 서로 이러한 물량이나 내용 자체, 용량 자체를 흡수하면서 가져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엇갈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잉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보다는 얘네들 안에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내에서 이 정도가 맞냐 틀리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뭐 AI에 대한 버블 이런 부분들 자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리스크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포커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AI에 대한 집중 내용 자체가 맞춰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시장 반등을 이끌어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 강력한 게 지금 현재 트럼프에 대한 관세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 유발, 경기 침체까지도 우려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 지금 시장 포커스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눈 돌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일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큰 시황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 자체로 생각하시면서 큰 내용 자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버블론보다는 미증시 전체 지수를 한번 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오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는 ETF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지속적으로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을 때 ETF들이 정말 나쁘진 않았어요. 골드 3,100달러 넘겼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골드 ETF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에 대한 전쟁 리스크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가져가셔라 안전자산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만큼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좀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는 현재 자동차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낙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지금 일부 반등을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나 움직임들 좀 본다라고 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ETF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져온 ETF 같은 경우는 티커명 FTXR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운용사 자체가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FT가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 앞에 약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유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성장이랑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지금 있을 시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랑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부 내용 자체에서 좀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 설명드렸었던 이 지금 현재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포드랑 지금 GM 같은 경우 그리고 테슬라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지금 거의 8%, 9%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까지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랑 모빌리티 전반적인 서비스를 가져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을 때 조금 더 현재 상황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타격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교육드리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ETF를 지금 현재 자동차를 선택했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나열했었던 내용 중에서 선택을 해보셔라 이렇게 지금 좀 교육을 드리는 거예요. 자, DRIV 같은 경우는 운영사 글로벌 엑스펀드고요. 자, 보유 종목 자체가 이제 78개예요. 그럼 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사실상 보유 비중이나 내용들 자체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 종합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었던 글로벌 무역이랑 운송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ETF보다는 자동차 관련에 대한 핵심 부품 이쪽까지도 지금 집중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품 관련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관세에 대한 지금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중 전체도 앞에서보다 8%대 강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3% 전체적인 분산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할 것 없이 우리가 반도체 내용까지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다시금 시장의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상승 자체가 훨씬 더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IDRV 티커명은 지금 IDRV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이제 전기차 관련 내용 자체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운영사 아이셰어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 ETF로 가져가고 있고요. 조금 더 성장성을 가미한 자동차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충격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토대로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 완성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피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 중국차 쪽에서 중국 쪽 전기차에 대한 인기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수에서는 오히려 테슬라 자체가 밀리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들 기업들 위주로 지속적인 반등 흐름 자체, 미국 자본 자체가 지금 빠져나간 내용 자체가 유럽 그리고 중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얘네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펑이라든지 이제 BYD라든지 얘네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제 그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비중 자체 3%대 4%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 세 가지 ETF적으로 일단은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를 피해 본다라고 하면 이 IDRV에 대한 상승 자체가 나머지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눈에 띄게 반등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했었던 내용들, 산업 지금 내용들 자체를 좀 보면 지금 구성이나 내용들 자체를 좀 판단을 하면서 ETF를 선택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이나 내용 자체는 2주에 걸쳐서 다음에 한 번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관련 ETF로 교육 진행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교육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온 4월 2일 관세 이후 시장 흐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경트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미국에서 부와 일자리를 빼앗아간 국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미국 해방의 날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세 번째 관세 품목 발표로 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규모는 약 347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산 차량의 한국 수입액은 약 2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유럽산 대체 차량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대체재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자동차 부품, 엔진, 변속기에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이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물론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주요 무역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통상 갈등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여기에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까지 발표되는 중요한 날인 만큼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뒤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아온 고용지표, 경기 둔화 우려 걷어내줄까입니다. 다음 주 미국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됩니다. 연준의 금리 방향과 시장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먼저 3월 30일 월요일 시카고 PMI가 공개됩니다. 현재 예상치는 기준선을 밑돌 것으로 보이면서 이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도 발표됩니다.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이 경기 둔화 신호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ADP 비농업 고용 변동치가 발표됩니다. 민간 고용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이 수치는 7만 7천 명 증가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이 금요일 공식 고용 지표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같은 날 공정수주와 내구재 주문 지표도 일제히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제조업 전반의 체감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해석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최대 주목 이벤트는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3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 대비 4%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선회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이번 주 미국 지표는 노동시장과 소비, 산업, 인플레이션을 종합적으로도 조망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세하게 칼리 전문가님과 뒤에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대망의 4월 2일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더해서 고용 지표 주간까지 겹쳐서 다음 주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한 지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좀 지수 변동성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일단 4월 2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봤을 때 최근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자는 거죠. 우리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이 관세에 대한 영향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폭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등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떤 이슈였냐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카드로서 유연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상승하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어떻게 했었죠? 자동차 전체 관세를 매기겠다. 갑자기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4월 2일 전에.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가져가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증시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사실 높은 확률로 그냥 계속적으로 저점파하면서 더 큰 낙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는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관세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부채가 중요한 거예요. 부채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관세로 또 이득을 가져간 내용 자체에서 이 부채를 메꾸려고 완벽하게 메꿔질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럼 부채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채 빵에 이번 관세를 25% 매김으로써 사실 우리의 부채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부채가 지금 만기가 되고 있는 채권이나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금 사야 되는데 이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제로금리 수준에서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 거의 제로까지 가져갔었던 금리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자를 천문학적인 조단위, 경단위 금액을 어떻게 보면 1% 수준의 금리로 빌렸던 거를 이제 4% 내래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부터는 사실 그냥 이자만 내는 금액 자체가 그냥 780조, 500조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자만 가지고도 운영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빠듯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줄이겠다라는 판단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연준이. 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관세 때문에 더 동결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강제로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이나 내용 자체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일부의 경기 침체를 노려서라도 연준이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가게 만드는 거. 그럼 그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줄 때는 가져갈 때까지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은 계속적으로 수위는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단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체는 ETF고요. SQQQ, 나스닥, 세배 인버스 ETF. 지금부터 타이밍을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가격 전략 들으실 분들은 QR코드로 참여해 주시면 정확한 가격 전략 이번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의 하방이 더 열릴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 투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5분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승과 하락에도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칼리 전문가님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값으로 교육 자체 A, B는 CD 패턴 가져왔습니다. 자, A, B는 CD 패턴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N형 패턴을 뒤집어서 혹은 이제 또 반대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패턴인데 사실 패턴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단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가는 패턴 자체가 우리가 A, B는 CD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현재 하락 대비 기준으로 38.2%의 지금 현재 반등 자리값을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피보나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1번 매매 관점, 반등에 대한 지금 가능성 중에 가장 최소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최근에 대응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지금 현재 모투대 기간 동안에서도 야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얘기 드렸었던 중요한 자리값이 2500짜리 값이었습니다. 여기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점까지 그리면서 낙폭을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 지금도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하락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얘는 당분간의 낙폭이나 내용 자체는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점을 이어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너 어디까지 떨어질래를 알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82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A, B는 CD 패턴이라고 보는 이유가 A, 그리고 B, C, D 총 4가지 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A, B는 CD 패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B와 C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피보나치를 그려봤었을 때 지금 382 기준 자리값은 2.24 그리고 물결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까지 낙폭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선물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7,947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2 기준이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상승이나 내용 자체로 받쳐준다라고 하면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깨질 수가 있겠죠. 자, 382 기준 우리가 디지점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0.5 자리값까지 반등이었다라고 하면 2.0 그리고 618은 1.618 그리고 786은 1.272, 886은 1.13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처럼 짝짐에 대한 내용 자체의 연속점을 가져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패턴이고요. 아마 좀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피보나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 있게 가져가 보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살려서 내가 정확한 매매 타점이나 타이밍 내용 자체를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 자체 오늘자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보나치 기술적 분석 교육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해외 선물 미증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